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계속 상속과 증여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도 많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상속증여 책 한 권 보시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상속세 폐지는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는 더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겠지만 일단 상속 증여에 대한 또 이런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놓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상속세는 죽음하고도 관련되고 세금하고도 관련된,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 상속세를 채택한 나라가 있고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선진국 그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입한 OECD 국가가 36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13개나 됩니다. 예. 그러면은 3분의 1은 상속세가 없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있죠. 예. 그 북유럽 국가들,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렇게 잘 살고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들도 2000년대 초반에 이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런 논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때로는 돈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니 또 그 오바마의 현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식 투자자, 그분도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상속세를 폐지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상속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더 옳을까요? 일단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폐지하자고 할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수성가를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이 평생 번 소득이 있을 거고, 그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또 돈을 벌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많은 재산을 형성하면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소득이 생겼을 때 매년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요.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거를 팔거나 양도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할 때도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산을 사서 자산 가치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매번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근데 이 재산, 그래서 세금을 다 낸 재산을 자기 상속인한테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다. 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 또 세금을 내느냐? 이게 이제 상속 폐지론의 근거이고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평생 놀다가 배짱이처럼 살다 간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을 더 격려하려면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재화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 사회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폐지론자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존치론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부모 얘기다. 그 자식들이 부모랑 같이 돈 번 것도 아닌데 그냥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상속인이란 이유만으로 많은 재산을 받는 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출발이 다르다면 그거만큼 불평등한 게 어딨냐. 그래서 상속세를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을 지원하면 그게 더 우리 사회가 균등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자산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대대손손 내려가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거대한 자산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전혀 없는, 그래서 너무 빈부차가 많아지면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의견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상속세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거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대가 바뀔 때 자산이
너무 편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속세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속세의 그 세율과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조금 저는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 OECD 국가 중,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 중에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55%까지 돼 있고요. 대한민국은 50%라서 2등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상속시키는 경우에 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65%까지 상속세를 과세하게 돼 있어서 그 기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이 그 세금을 내야 돼서 사실상 2세에게 못 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어요. 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상속 공제가 있긴 하지만 워낙 까다로워서 나중에 상속인들 분쟁이 생기면 사실상 2세한테는 못 가고 뭐 외부인들에게 최근에 그 가구 회사인 한샘이 2세한테 상속이 못 되고 뭐 다른 그 자산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 팔리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매우 높다. 그래서 또한 지금 이제 상속세가 이제 5단계인데요. 그 5단계의 그 기준도 이미 그 과표가 잡힌 지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를 일부러 정부가 올리질 않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되고 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예전에는 상속세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나 내는 세금이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도 더 높이고 상속세율도 좀 낮춰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폐지는 옳지 않지만 상속세율의 감축이나 과세 표준의 상승,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속세가 폐지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속세 폐지는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